필랑닷컴의 광쌤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상학함수에 대한 호도법이나 일부 내용을 보는 건데, 이 매스킬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강의 전체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, 여러분이 꼭 필요한 내용 또는 잘못 알고 있는 내용, 그리고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,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주고, 특히 어려워하는 거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좀 도움이 되고자 오늘 또 강의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. 상학함수 쪽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호도법이다,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공부하게 되는데, 이 상학함수는 함수죠, 함수. 자, 그래서 보시면은 함수는 항상 그 범위가 실수인 거예요. 우리가 이제 그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주는 거고, 호도법이라는 이 라디안을 배우는 이유는, 자, 이걸 배우는 이유는 이 함수라는 걸 다루기 위해서, 즉 이 60분법으로 되어 있는 걸, 이거를 실수로 만들어서 함수를 공부하는데 원활하게 쓰기 위한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매번 60분법에 관련돼 있는 뭐 몇 도 몇 도 몇 도를 우리가 실수화해서 매번 바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겁니다. 자, 우선 이 삼각함수를 공부하면서, 앞서 이제 그 삼각비를 공부하면서도 항상 이 강의를 하면 물어보는 게 있는데, 자,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. 각은 도형이냐? 각은 도형이냐?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no를 얘기합니다. 아니다,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,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내용이고요. 여기에서 각은 도형이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중학교로 어디 나온 거지? 자, 이렇게 이제 뭐냐면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, 이게 각이에요. 그럼 60도 30도는 뭐냐? 그 도형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. 따라서 각은 도형이라는 것도 생각해 두시고, 나중에 이제 그 기하 벡터를 또 공부하게 되면 다시 또 이면각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,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. 같은 내용. 각은 도형이다. 우선 그걸 좀 알아두시고, 상식입니다. 상식. 자, 일반각이나 뭐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은, 일단 호도법에서, 그럼 이제 호도법은, 호라고 하는 거는 뭐죠? 이게 구분선이죠. 호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분 모양. 자, 아치라고도 하고, 이 도자가 문제인데, 이 도자를 각도 도라고 보기도 하고, 이게 한자가 똑같아서 그런 건데요. 얘는 그 호의 길이, 호의 호고, 도는 뭐냐면은, 요거는 측량한다는 얘기예요. 도량도자 아시죠? 도량법이나 이런 것들. 그래서 호의 길이로 측정하는 방법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, 저는. 자, 여기서 이제 그 얘기는, 호도법에 대한 그 기본 정의를 이제 보통은 원을 하나 그려놓고요. 부채꼴을 하나 그리죠, 이렇게. 자, 이런 이제 부채꼴을 하나 요 안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려놓고, 요 안쪽에, 바깥쪽에 요만큼에 대한 그 호의 길이, 요 호의 길이에 대해서 우린 이 각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 호의 길이로 찾을 수 있다. 자, 이건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돼 있죠.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, 이때를 1호도, 1라디안이라고 하자.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의 크기를 실수화하는 거죠. 크기를 공부하는 거. 자, 이게 이제 그 호도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,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되는 거고, 이게 더 나가야 되죠. 만약에, 자,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세타만큼 이동이 된 상태, 이 이동이 된 상태에서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런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? R세타가 되죠. 자,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. 이런 거. 근데 이거는 이미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거라서,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.
지금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를 1호도라고 해놓고 지금 움직임 모양이 세타만큼 움직였으니까 각이 1일 때와 세타만큼 움직였을 때 세타배가 됐죠. 지금 세타배가 됐으니까 R세타 아니냐. 즉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이 호의 길이는 결국 L은 R세타가 되지 않냐. 요거예요. 간단하게.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. 됐죠?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니까 요만큼이 1이니까 너를 기준으로 세타만큼 움직이면 각은 1에서 세타로 바뀌었죠. 지금 즉 세타배를 한 거니까 호의 길이가 R이었으니까 이 전체 호의 길이도 R 세타배를 해서 R 세타가 되지 않냐. 즉 세타라고 하는 값은 R분의 L인 거예요. 세타는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. 결국 즉 무슨 얘기죠? 얘를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반지름에 대한 또 나왔죠. A에 대한 B의 값이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B로 계산한다. 이걸 얘기해요. 특히 그럼 이게 세타가 R분의 L이니까 언제죠? R이 1이 되면 R이 1이면 세타는 바로 L이 되는 거죠. 즉 단위원을 기준으로 해서 호의 길이로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호도법이었던 거예요. 자 그러면 다시 원을 하나 제가 그려서 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놓고 뭐 이게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. x, y고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인 이런 단위원을 하나 제가 만들어 놨어요. 단위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에요. 자, 이 단위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 30도 정도 여기를 잡아놨어요. 자 그러면 요 호의 길이는 요건 이제 중학교 상식이죠. 얼마죠? 전체의 호의 길이가 원주죠. 원주는 원의 둘레를 얘기해요. 2파이고 그거에 차지하는 그 양이 전체 360분의 30만큼 즉 이걸 계산해주면 6분의 파이가 나오고 우린 여기서 30도를 6분의 파이로 쓰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. 또 60도도 마찬가지겠죠. 90도 같은 경우는 요만큼이 여기가 수직 90도잖아요.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요만큼 요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? 자 2파이에 대해서 4분원이니까 4분의 1이고 이게 바로 2분의 파이 즉 90도는 2분의 파이로 쓴다 그 얘기예요. 자 그럼 하나 더로 여기서부터 이만큼 반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깥쪽으로 쓸게요. 바깥쪽으로 이 반원에 해당하는 여기서 이만큼은 어떻게 되죠? 이거는 파이가 되죠. 2파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때 각은 여기가 180도가 돼서 따라서 180도라고 하는 건 파이 아니냐. 자, 이 얘기고 이때 파이 180에서 여기에서 이걸 이제 기준으로 많이 해주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되면 90도가 되고 그게 2분의 파이 아니냐. 여기는 이제 이 6분의 파이도 자, 이 180도에서 6분의 파이니까 곱하기 6분의 1을 하고 여기서도 곱하기 6분의 1을 해서 여기가 30도가 되고 얘가 바로 6분의 파이 아니냐. 자 이런 식으로 써내려갑니다. 근데 이거를 보면은 뭐 30도, 60도, 뭐 45도, 120도, 150도 이런 거를 그냥 표까지 만들어 놓고 막 외워서 쓰려고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. 전혀 그럴 필요 없고 그리고 그럼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암기를 해야 빨리 풀 수 있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험 대비를 위해서 보통 진도를 나가게 되면 이게 그 하루 이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이 몇 개월을 공부할 텐데 그 몇 개월 동안 그럼 공부를 한자도 안 한다는 겁니까? 이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. 쓰다 보면은. 자, 아무튼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뭐다? 호의 길이로 측량하는 방법입니다. 호의 길이로 계산하는 방법.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결국 세타는 R이 되니까 단위원에서 이거죠. 호도법이란 단위원에서
호의 길이로 각을 실수로 바꾸는 방법입니다. 됐죠? 자,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하게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게 바로 호도법이고요. 자, 이 호도법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가지 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이제 이 부채꼴이잖아요. 자, 이 각이 세타. 여기를 L이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넓이를 S라고 하면, 자, L은 위에서 했죠. 여기서 L은 R 세타가 그냥 나올 거고, 자, 이때 아마 오히려 이거를 공부했을 거예요.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건데 이걸 찾았죠. 각하고 상관없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있으면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. 물론 중심각을 기준으로 그 비례식을 두고 문제를 풀 수도 있으나 배운 내용은 써먹어야죠. 거기에다 L은 R 세타니까 대입하면 되죠. 이렇게 따라서 2분의 1의 R제곱 세타입니다. 자, 이걸 공부했고요.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 여기서는 그냥 한 가지 팁으로 이걸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.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.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이 있겠죠.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한 세타는 항상 2가 나와요. 자, 이거에 대한 증명도 두 가지로 증명을 하는데, 하나는 이차함수 증명이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산술기하예요. 이렇게, 자, 이차함수 대분을 가지고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는데, 아마 이건 산술기하로, 또 산술기하는 또 재밌는 게 많은데 필요하면 또 시간이 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산술기하로 증명해 주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, 당연히. 뭐 예를 들자면 요런 거죠, 요런 거. 이렇게 해도 되겠죠. 길이를 이렇게 두고 반지름 R이고 L일 때 전체 길이는 2R 플러스 L이 A 아니겠냐, 이거예요. 간단하게 증명해 보는 거예요, 지금. 요거 따라서 산술기하에서는 합이 일정하면 나눠먹기를 하면 돼요. 합이 일정할 땐 나눠먹기. 당연히 R도 0보다 크고 L도 0보다 크니까 이 값에 대해서 세타를 계산할 수 있겠죠. 즉 너는 A니까 반마씩 나눠먹는 거예요. 너 2분의 A, 너도 2분의 1을 가지면 되니까 R은 4분의 A가 되고 L은 2분의 A가 돼서 세타라고 하는 값은 R분의 L이었죠. 따라서 여기서 4분의 A분의 2분의 A 값이 되니까 여기서 2가 나오는 거예요. 됐죠? 자, 이걸 가지고 이걸 그대로 R하고 L에 대해서 그대로 어디다가 여기죠, 여기다 대입해도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나 길이 다 계산할 수 있겠죠. 됐죠? 그래서 둘레 길이가 일정하다 라고 했을 때, 또는 넓이가 최대 1다 이런 말이 나오면 세타는 항상 2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좀 팁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호도법 이 뭐고,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서 특히 세타가 2가 된다는 게 뭔지,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상식을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, 이걸 좀 본 겁니다. 자, 호도법은 단위원에서 여기다 이걸 써줄게요. 호도법은 단위원에서, 원자가 좀 이상하죠? 호도법은 단위원에서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의 값으로 찾는다. 간단한 설명 나와 있고 이걸 좀 적용시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. 당연히 물론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뭐 써두시던지 좀 숙지를 해두시면 좋겠죠. 자,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? 각은 도형입니다. 호도법은 단위원에서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의 값으로 찾고요. 부채꼴의 호의 길이의 넓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선 세타가 2다.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.
자, 이미 시험을 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시험을 볼 학생들도 있을 텐데,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딱 기본적인 건 내용을 알고 계산 몇 번만 해주면은 당연히 각이나 라디안에 대해서 굳이 외울 필요 없겠죠. 됐죠? 자, 이런 정도고요.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건 기본적인 상학함수의 정의예요. 상학함수의 정의를 물어보면 제대로 모르는 학생, 대답을 못하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쓸데없이 외우는 게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상학함수 몇 번을 필요한 팁이죠.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상학함수의 정의가 진짜 뭔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도록 하죠. 수고하셨습니다. 술량닷컴의 광쌤입니다.